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저 소닉 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또 대표님께서 이번에 또 카덱스에 가셔가지고 사브 관계자들과 긴밀한 또 미팅을 인터뷰 진행을 하셨다고. 행사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 미리 또 약속이 돼 있었고 네. 큰 사업들, 실제적으로 이제 큰 사업들이 이제 육군 사업, 육군의 전시회 네. 거기 나오기 힘든데 그 또 시간상으로는 내년 이제 하반기가 아덱스니까 네. 10월 그것도 10월 말입니다. 25년도.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 공백이 자기들이 홍보할 그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사브사가 이제 이번에 참가를 했어요. 어. 근데 이제 사브사도 이제 지금 자기들이 그 사업 관계에 이해관계 달린 게 네. 그 대전차 로켓포 아니면 무반동총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 그러니까요. 네, 그게 이제 육군 사업에 들어가는데 그게 있고 근데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선정이 되길 바라는 거는 조기 경보 통제. 맞습니다. 조기 경보 통제기, 이 얘기를 저희가 오늘 방송을 할 건데요. 여러분 잠시 저희가 방송을 들어가기 전에 지금 좋아요 보이시죠? 화면 밑에 엄지척 있는 거, 이거 꾹 지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누르셨습니까? 자, 그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스웨덴의 방산업체, 유명한 업체죠. 바로 사브사. 이 사브사가 2일날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현재 진행 중인 이 항공통제기 2차 사업, 그리고 이 국내 사업에 대한 산업협력 기술 이전을 위한 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네. 그거를 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요? 예, 왜냐면 조기 경보 통제기 사업에서 좀 불리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세계 업체 중에서 가장 뭐 불리했다고 했는데 그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불리한 조건을 돌파하기 위해서 카이가 네. 소위 카이가 원하는 부분들이 이제 해외 업체들이 기술 제공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원하는 게 네. 기술 받아서 뭐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카이 입장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네. 럭키드 마틴하고도 이제 그 체결한 게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회전익 분야에서 이제 좀 네. 앞서가겠다는 게 있고 네. 그렇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럭키드 마틴하고 손을 잡는다든지. 음. 그거에서 끝나지 않고 카이가 이제 사브사 스웨덴 사브사하고도 손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MOU니까 이게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지만은 네네. 현재로서는 저한테는 꽤 좀 놀란 뉴스죠.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이제 했었는데 네. 그 전에 이제 카덱스를 이제 평가를 하면은 한마디로 이번에 했던 카덱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작 그 네. 매체들께서 네. 뭐 이런 큰 사업들은 관심을 안 두시고 소위 제 스타일대로 표현을 하면은 잡동사니 이제 장비들. 짜질구리한 장비들. 예. 그러면 네. 이제 짜줄구라면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40mm 뭐 미사일 같은 뭐 유탄인가 미사일 같은 거 있어요. 네네. 그게 언제 때 얘기인데 지금도 또 나와서 전시했다고 막 호들갑을 떠는 거. 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뭐 현대기아도 그렇고 군에서는 뭐 채택할 가능성이 낮고 이제 이렇게 제시하는 거. 네. 이런 것도 우리가 컨셉이 있으니까 좀 받아들여줘. 음. 이제 그런 종류의 소위 자주구리한 사업들이 좀 전시는 많이 됐어요. 음. 얼망졸망하게. 네네. 그다음에 K9A3나 뭐 천무 무인화된 거. 프라모델 모형 이렇게 프라모델 모형. 전시를 했죠. 네. 그러면 이제 뭐 천무 무인화라든지 K9A3.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흐르면은 채택은 되겠는데 그 사이에 변동사항이 되게 많다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작전 요구라든지 개발하면서 앞으로 이제 개발을 본격화해야 되는데 지금 뭐 K나 A2도 지금 뭐 실전 뭐 이렇게 생산 단계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네네. 양산이 개발 양산도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 한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K9A2 이 개발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 단계부터 빨리 끝내야 되는 게 지금 순수하니까요. 그래서 뭐 전시된 것들이 저기 희망 사항들 앞으로 먼 미래에 뭐 한 10년 정도 걸려서 양산 뭐 할 수 있는 것도 개발이 끝나서 네. 그런 이제 작은 올망졸망한 전시품이 많았다는 거. 근데 그렇죠. 이게 매니아들 입장에서는 또 그게 관심이 많은가 봐요. 나는 큰 그림 입장에서 보면 별론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잡동사니 표현을 쓴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디펜스 타임즈 입장하고는 네. 생각하고는 좀 궤가 좀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좀 규모가 큰 약간 블록버스터 느낌의 이런 것들을 네. 좀 주로 다루는 편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 예. 방송에서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잡동사니라고 표현해서 죄송하기도 한데.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은 뭐 한 10가지 된다고 하는데 그냥 방송을 안 하는 거지. 그냥. 가서 현장에서 사진도 다 찍고 했는데 아니 뭐 다른 채널이나 뭐 다른 방송사에서 그런 것들 방송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저희 슈퍼소닉 TV까지 그런 올망졸망한 것들까지 그럴 필요는 그래서 없고요.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네. 사브사에서 이번에 MOU 맺은 게 네.
그 동안에 이제 2017년까지는 이제 이 글로벌 아이 가지고 네. 조기경보 통제해 가지고 뭐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는데 잘 먹히질 않았어요. 안 먹겠죠.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한 5년 세월 흐르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직이 바뀌면서 다시 이제 들어와서 뭘 해보겠다. 그게 작년에 이제 과도기였고 올해 들어와서는 야 그럼 카이하고 손을 잡아야 되겠다. 카이가 바라는 부분이 이런 비즈니스 제트기 가지고 뭐 개조 개발하는 거, 네. 뭐 한국형 뭐 조기경보 통제기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뭐 해상 초계기라든지 한국형, 네, 네, 네. 그다음에 뭐 전자전기라든지 한 뭐 5가지가 돼요. 많네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게 인티그레이션 개발이기 때문에 그렇죠. 해외 업체에서 도와주긴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캐나다제 글로벌 6500 비즈니스 제트기. 예, 비즈니스 제트기. 이건 타봤는데 비행이 좋아요. 예. 기포항에서 타봤는데 비행이 예, 좋은데 요거를 이제 갖다가 가져다가 예. 레이더는 또 이제 글로벌 아이의 ER, 글로벌 아이 ER 레이더를 네네. 인티그레이션 하는데 세부적인 이제 우리 공군의 작전 요구 네네. ROC에 맞춰서 약간 개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캐나다제 글로벌 6500 제트기를 가져와서 이 조기 경보기 글로벌 I로 개조를 하는데 이것을 카이와 공군의 어떤 요구 사항에 맞춰서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항공역학 개조를 통해 이것을 테스트도 해보고 이런 협조 사항을 얻겠다. 뭐 최대한 뭐 한국형 이제 한국화 시키는 거죠. 최대한. 근데 음. 2737은 우리가 마음대로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적고 네네네. 차이가 있죠. 예. 그리고 지금 2737, 27, 27이 미공군에서 어떤 계약을 맺고 뭐 협의하는 와중에 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보잉사가 지금 뭐 아주 뭐 막장으로 치닫고 있고, 음. 그래서 이제 그게 과연 그 선정을 해도 그게 제대로 굴러가겠느냐는 의심도 있고. 일단은 이게 업무 협약 체결이지 MOU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 이게 새로운 어떤 경쟁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돌파구가 아닌가. 그 전에는 이제 뭐 대한항공하고 L3 헤리스가 이스라엘제 뭐 엘타 레이더를 갖다가 이제 하는 것도 먼저 이제 네. 1년 전에 했었죠. 예. 그리고 이제 상반기 또 했었고 체결을 MOU를. 그러다 보니까 또 스웨덴 사브사에도 이제 혼자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 돌파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엠브레어사 브라질의 엠브레어사 수송기가 네. 산업협력, 소위 네. 절충기업과 산업협력을 그 점수를 많이 따서 선정이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전통적인 업체들은 불만이 많죠. 어떻게 이런 수송기가 될 수 있느냐? 근데 또 그건 나름대로 판매가 좀 잘 되고 있거든요.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그게 나토 국가라도 회색 나토 국가들이 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 여러 나라들이 회색 국가들이 있는데 네네. 그런 나라에서 인기리의 그 판매 어떤 계약을 맺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글로벌 아이가 한국에 뭐 진입을 못할 뭐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조기경보 통제기라는 게 네. 2차 사업이지만은 기종을 단일화하면은 군수 지원이 유리하다. 뭐 그런 걸 이제 내세우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서 조기경보 통제기 E7 이 보잉사 걸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이제 말들이 많았죠. 운영 유지상에 어려움이 많고 네. 단종대 이것 역시 단종대 전장비가 많다고 그래서 계속 이 장비를 이게 미공군이 채택했다고 해서 계속 갈 것인가? 이거를 가야 되냐 그런 이제 반신반의가 또 이제 공군 내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뭐 이제 관계자들 방사청에서도 이게 과연 조건이 좋은 거냐 미공군 계약가도 상당히 높은데 과연 우리를 이제 좀 안정가를 줄 수 있고 네. 제 시간에 과연 주겠느냐 이게 이제 계속 의문 사항으로 나오고 있죠 현재. 그러다 보니까 뭐 또 다른 방안이 없겠냐 했는데 그 동안에 그거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회사는 그 L3 해리스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제 레이더를 탑재한 그것도 네. 똑같이 이제 비즈니스 제트기 네. 그거를 이제 제안을 했는데 그건 그렇게 먹혀들지 않고 있었어요. 그게 아무래도 또 미국 회사가 개입하다 보니까 기술 이전이라든지 같이 공동 개발하는 게 그게 과연 많겠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있어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치고 나온 게 이제 스웨덴 사브사가 그거를 전적으로 기술을 넘겨줄 수 있고 공동 개발을 할 수 있다. 상당히 지금 이게 좀 땡기는. 예, 카이 입장에서는 카이를 끼고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한번 협력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한국형으로 만들어 주겠다. 네. 한국형으로. 그 설레가 사브사가 이제 아서케이라는 이제 대포용 레이더를 네. LIG 넥슨하고 이제 초기부는 사줬는데 LIG 넥슨의 기술 제공을 잘 해가지고 네네. 뭐 그들 말에 의하면 잘해줘갖고 한국형 대포용 레이더가 나왔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입증을 한 거예요. 스웨덴 사브사가 한국에 물건 판매하면서 기술을 잘 줬기 때문에 한국형이 또 나왔다는 거. 그래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조기경보 통제기라든지 해상초계기를 한국형으로 당신네들 입맛에 맞는 거를 여기 와서 사천 공장에 와서 같이 공동 개발할 수 있다. 작업을 할 수 있다. 이제 그게 이제 포인트죠. 이번에 어떤 제안에. 그래서 이게 뭐 점수가 이제 갑자기 뭐 세계 업체 중에서 그 2등으로 이제 등극할 수 있는 두 번째로.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제 이
미국제 그거는 네네. 여전히 어깨에 힘 들어가 있고 뭐 본사가 지금 뭐 엉망이 됐든 뭐든 간에 네네. 미공군이 채택 그러니까 미공군이 채택한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한미 연합 작전 때문에 이거는 뭐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자체로 이제 계속 압박을 넣는 거고. 근데 어떤 생산 단가라든지 획득 단가 네. 그리고 이제 운영 유지 위원회에 있어서 그다음에 납기일 뭐 여러 가지가 과연 우리한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때 그게 되겠느냐. 그게 이제 의문시 되고 있는 거고. 뭐 미공군도 동시에 발주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의문시 되는 과정 속에서 스웨덴 사브사제가 이제 치고 들어온 거고. 그래서 지금 옛날에 2017년도에도 한국하고 이제 손잡고 개발을 뭐 여러 가지 버전들을 전자전기 포함해서 네.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때는 좀 잘 안 먹혔어요. 그때는요. 예. 근데 그로부터 한 뭐 8년 지나고 나서 7, 8년 지나고 나서 이제 카이하고 아예 손을 잡으니까 그 당시에는 카이하고 손잡겠다는 얘기는 뭐 이런 방법 얘기 없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내 핵심 업체하고 손잡고 한번 해보겠다 하니까 이것도 카이가 먼저 이제 영업을 하죠. 자, 그러면 이 사브사와 카이의 공동 개발이 완벽하게 협약이 된다면은 추후에는 이 개조와 정비, 수리 이것을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는 거죠. 뭐 진짜 더 높은 그 기술이 들어간 거는 이제 뭐 사브사에서 뭐 가져온다든지 하는 거는 있겠지만은 네네. 일반적인 거는 이제 우리가 수시로 손댈 수 있다.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걸 인해서 한번 그 조기경보 통제기를 이제 공동 개발을 이제 해서 얻은 기술 가지고 해상 초계기 그러니까 네네. 다 지원기죠 고도에. 예. 그다음에 뭐 전자전기 그다음에 시긴티기까지 다 바리에이션 시리즈화 시켜서 만들어낼 수가 있죠. 예. 뭐 플랫폼은 이제 글로벌 6500 그거 하나로 이제 통일되더라도. 이 사브사 같은 경우에 이 레이더 기술 역량, 이 공중 감시 분야 이쪽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하게 기술이 발전되어 있죠. 그래서 조기경보 통제기 레이더가 이제 그동안의 글로벌 I였다면 지금 ER 버전 탐지 거리가 소위 늘어났다. 뭐 하여튼 처리 능력이 뭐 더 우수해졌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개량력이다 이거죠. 그 사이에. 네. 그래서 그걸 제한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산업 협력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거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작용할지는 두고 봐야죠. 근데 반면에 네. 미국 보잉사 입장에서는 방위사업청하고 네. 뭐 연말까지 뭐 협상을 다 끝내려고 하는 그거 있어요. 막 밀어붙이려고. 조기경보 통제기 사업을 네. 어, 자기들 입맛대로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도 있죠. 보잉이 지금 보잉사가 지금 쓰러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뭐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럼에도 이제 그건 커머셜 여객기 분야이기 때문에 이 군수 분야는 또 별도로 움직이니까 이제 뭐 그거는 뭐 똑같다고 볼 수는 없는데 네. 분위기 자체가 뭐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근데 네. 방위사업청의 기존의 일정은 이제 연말까지 보잉사하고 협상을 해서 이제 끝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근데 요게 이제 뭐 방위사업청 입장에서 마음대로 원활하게 안 되면은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년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서울 아덱스 때까지 아마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런 측면에서 이제 10월 첫째 뭐 날에 10월 1일, 2일 날 이게 사브사에서 이제 발표를 한 게 막판에 이제 막판이니까 뭔가 좀 흔들어 보기도 하려고. 우리도 있다. 사브도 있다. 우리 보잉만 조건. 너무 쳐다보지 마라. 그럼 우린 조건이 더 좋다. 뭐 그런 입장에서 그걸 제시를 한 거죠. 거의 막판에 이제 접어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보잉사보다 이 사브사와 협약을 제대로 체결을 해서 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게 대한민국 조기경보 통제기 사업에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 경쟁화 됐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뭐 3등 업체였던 게 졸지에 이제 2등 업체로 올라섰기 때문에 이런 제한으로. 그래서 경쟁이 이제 좀 본격적으로 막판에 구도가 잡힌 거죠.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1위가 바로 보잉, 2위가 L3 해리스, 3위가 바로 사브였는데 이 3위였던 사브가 L3 해리스를 3위로 밀어버리고 2위로 올라왔네요. 좀 올라오려고 이제 노력하는 거죠. 그걸 또 해당되는 회사들은 아니라고 이제 뭐 이 방송을 보시면 또 뭔 소리냐 하시겠지만은. 근데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그 존재감이 그 지금 L3 해리스 뭐 이쪽보다는 지금 사브가 이제 등극을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래요. 대표님이 그렇게 한 것 같다라고 하면 거의 뭐 그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 뭐 그렇게 단정을 짓기보다는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 그래서 연말에 이제 뭐 협상 막판 마무리 협상 단계에서 좀 이렇게 지연되면은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 사업 자체가. 자, 이렇게 대한민국의 카이가 조기경보 통제기 사업 사브사와 업무 협약 체결을 했는데요. 이것이 공식적 계약까지 이르게 된다면 보잉 1위 보잉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아덱스에 지켜보면 되겠네요.
그럴 수 있겠지만 올 연말 연초 내년 연초에 네. 그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니면 예정대로 뭐 미국제를 결정하는지를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이 부분만 해결된다면 내년 중반기, 하반기 이때쯤이면 보잉과 사브 사이의 경쟁 구도가 완벽하게 자리를 잡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이제 가격 협상과 뭐 해당되는 장비들에 대한 네. 뭐 운영 조건, 여기서 뭐 군수 지원 문제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납기를 어떻게 당겨주느냐 이제 이런 게 뭐 미국 입장에서는 좀 보잉사에서는 좀 바꿔줘야 되는데 네. 그걸로 그러니까 사브사로 인해서 좀 뭐 바뀔 수도 있지 않나. 사브사는 대한민국에 기술을 전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점수를 네. 소위 최종적으로 카이를 끼고 들어오는 이제 사브사의 점수를 그 방사청에서는 어떻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견제 효과를 이제 최대한 발휘를 이제 해주는 건데. 네네. 그래서 뭐 견제 효과를 최대한 발휘해주면 또 다른 사업에서 좀 사브사를 좀 더 생각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기 경보 통제기 일단은 보잉사한테는 이 군수 지원과 어떤 가격 협상 부분에서 좀 유리한 점을 얻어내야 될 것 같고요. 이 사브사에 대해서는 기술 이것을 어느 정도 이전을 해줄 것이냐 그리고 이 또한 가격 협상 부분 이것의 대결이네요. 이 부분만 잘 뭔가 매치를 이 대한민국에 유리한 정도까지 꺼낼 수만 있다면은 그리고 또 카이 입장에서는 네. MCX라는 이제 수송기 개발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네네. 정식으로 출범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이 지원기 사업에서 관여를 해야 되고 뭐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MCX라는 항공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이제 방법으로 이제 이게 이제 사브사가 이제 등장을 한 거죠. 자기들한테도 이게 좀 유리하겠다, 좋겠다. 이제 이거는 고정익기 분야라면은 네. 지원기 쪽에 뭐 전투기는 자체 개발하니까 그건 상관이 없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회전익기 차세대 뭐 기동헬기도 개발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면허 생산 분야에서도 뭔가 좀 사업을 따내야 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회전익기 분야는 로키드 마틴하고 손을 잡고 있고. 그거는 그냥 오로지 로키드 마틴 아닙니까? 아니 거기도 이제 뭐 그런 거 손을 잡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공교롭게 전에 없었던 현상이 국내 업체 카이하고 해외 어떤 유수한 업체들이 손을 잡는다는 거. 그건 전에 없던 현상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같이 뭐 이렇게 뭐 해먹자. 예, 원래 그냥 통짜로 이거 그냥 사가 이런 방식이었는데 예, 그게 이제 아니죠. 이제는 같이 좀 공동 개발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라도 뭐 서로 이익이 남는다 이제 네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정도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반면에 이제 보잉사는 이제 그냥 무조건 다 올인 다 먹어야만 본사가 이제 뭐 유지된다 만다 이제 그런 정도니까. 그 정도니까. 벌써 왠지 저는 보잉보다는 사브사 쪽으로 살짝 고개가 한 5도 정도 이렇게 꺾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카덱스에서 네. 뭐 생각지 않게 그 로켓포 아니면 무반동총 그런 이제 스웨덴 사브사체 얘기를 들으려왔는데 네. 그거야말로 사업이 지금 뭐 실종된 것 같더라고. 그래요. 아직 결정 뭐 이렇게 RFP라든지 뭐 이런 게 네. 구체적인 요구 조건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육군 전시회기 때문에 육군 사업이 이제 주가 될 줄 알았더니 공군 사업 얘기를 주로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브사는 사실상 이번 카덱스에 그것을 미끼로 이 조기 경보 통제기 사업을 비즈니스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네, 비즈니스는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이렇게 대한민국의 조기 경보 통제기 사업 이것이 보잉과도 계속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사브사가 갑자기 그냥 들고 들어와서 기술을 지원해주겠다. 가격 협상도 충분히 가능하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사브사의 조기 경보 통제기 이것이 대한민국 카이와 업무 협약 체결을 했다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럼 결론을 또 한마디 드리면은 네네. 이게 사실상 경쟁 관계가 형성이 안 됐었는데 네. 이번에는 제대로 경쟁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됐다. 어. 옛날에는 1차 사업 때는 이제 이스라엘 업체하고 이제 미국의 보잉사였다면은 네. 지금은 이제 3개사. 보잉사, 이게- L3 해리스, 사브. 예, 그래서 네. 이거는 좀 뭐 이렇게 우리 방사청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닌가. 다 이렇게 골라 먹을 수 있다. 다 이렇게 이제 조건들을 받아보고 제대로 이제 비교해서 제대로 비교해서 이제 결론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방사청 관계자들이 이제 나중에 결론을 내려도 뭐 욕을 먹지 않을 수 있는.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유리한 고지에서 이렇게 고를 수가 있다. 네, 경쟁 관계에서 이제 오늘 방송은 경쟁 관계에서 아주 이제 정상화됐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죠. 어느 특정 회사를 이제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어느 특정 회사가 돼야 된다 그건 아니고 그 동안에 이제 사브사 글로벌 아이드에서 얘기를 안 했다면은
오늘은 이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좀 많이 말씀을 드린 거고. 네네네. 그 전에는 제가 뭐 보잉 2737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언급을 많이 했었죠. 그렇죠. 예, 그게 뭐 단일화 기종 뭐 이런 것도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 보잉사에만 이렇게 꽉 잡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기경보 통제기가 물려서 갔다면 이제는 거기에 대항마로 사브사에 이 글로벌 아이가 등장했다. 그것도 기술 이전의 조건으로. 예,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직도 좋아요를 클릭하지 않으신 분 계시면 지금 좋아요 엄지척 바로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